오리엔테이션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 제가 그래도 골프 레슨하는 이제 여러분들 담당 교수로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그냥 프로필 간단하게 올렸는데, 뭐 경력사항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선수로서 뭐 이렇게 시합 뛴 뭐 요즘에 프로님들이 다 본인의 뭐 어떤 경력사항들 보면 뭐 무슨 대회 우승 무슨 대회 몇 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천직이 선생인 사람이다 보니까 가르치는 쪽으로에 대한 경력이 주로예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효율적인 이제 골프 스윙에 대한 고찰로 왜 그렇게 스윙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수업에서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내가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들어봐야 되겠다, 혹은 이 스타일은 내가 안 맞아서 들으면 안 되겠다, 철회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준이 되시게끔 하려고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수업을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왜 스윙을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린 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올려놨었는데, 그렇게 올리고 나서 이후에 지금의 스타일로 가끔씩 영상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짤막하게 막 올리면 초창기 때 막 댓글에 프로님들이 욕 쓰고 간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의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니까 뭐 이딴 스윙이 어딨어 이러면서 막 욕 쓰고 막 그래서 막 악플 달고 그러셨는데, 참 재밌는 게 최근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왜냐면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았다 뭐 이렇게 많이 조금 스윙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꾸준히 공부해보니까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주기로 스윙의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약간 스타일 자체의 변화가 약간씩 미묘하게 있어요. 뭐 골프채를 자꾸 흔들고 뭐 아니면 클럽이 뭐 어느 브랜드가 뭐 신제품을 내서 뭐 20야드 더 나간다 뭐 한다 광고해도 어쨌든 뭐 지금부터 10년 전 혹은 거기서 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PGA 선수들의 평균 드라이버 거리는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럽은 더 이상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전할 거리는 스윙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타일에 대한 것만 이제 맹점들이 뭐 과학적 근거에서 이제 이런 스윙이 낫다라는 부분들을 찾아다가 스윙을 다양한 스타일로 요즘은 나누다 보니까 코치마다 이게 강조하는 스타일이 정말 다양하고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 듣다 또 유튜브에 있는 것들 보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막 또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귀가 막 솔깃하게 얘기 잘 하시거든요, 다들. 그래서 우와 저거 들어보면 내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연습장 가서 막 그거 보면서 막 해보면 잘 안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맞춰서 앞사람 공으로 맞추는 경우도 생기고, 사고 사고가 좀 가끔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필터링 할 수 있게 걸음 종이를 좀 갖춰야 된다라고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이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기초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나중에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나하고 맞겠다, 이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걸러가는 게 굉장히 골프에선 중요해요.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같고 다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골프 스윙도 사실은 나한테 맞는 옷 입는 것 같은 거라, 말 그대로 사람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뭐 남자, 여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 틀리잖아요. 남녀노소 다 구분 없이 하나의 옷만 입으면 되게 웃기겠죠. 뭐 전부 다 쫄쫄이만 입고 다니면 몰라도 어쨌든 뭐 본인한테 맞는 컬러의 옷을 잘 맞는 옷을 입어야 맵시도 있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윙에 있어서는 조금 나한테 잘 맞는 옷을 입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 때는 이런 몸이면 골프를 되게 잘하겠죠. 어때요?
바디빌더처럼 막 근육 빵빵하고 뭐 이런 식이면 스윙 되게 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예전에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했던 피트니스 센터 안에 이 퍼스널 트레이닝 하는 코치가 이제 골프를 배웠었는데 이런 골격이었어요. 그래서 막 근육 빵빵하고 막 이랬는데 일단 여기가 너무 커서 팔이 안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취했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스윙을 하라고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보기에도 되게 이상하죠. 근데 문제는 거리가 정말 안 났어요. 일반 여자분들보다도 거리가 안 났어요. 네, 완전 힘없는 할머니 정도 거리에밖에 안 나는 거예요. 몸이 막 이런, 나이는 20대 후반, 중반, 후반 정도 나이였는데 여자 할머니들 거리들보다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 코치가 공칠 때마다 깔깔대고 웃는 거야. 야, 씨, 그 몸으로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어느 날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전 평생 골프 안 치려고요. 이러면서 하체 내려놓고 그 후로 다시는 골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근육질의 몸이 되면요, 생각보다 골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생겨요. 근육량하고 비례해서 우리가 이제 골프 피트니스 트레이닝 할 때 중요시 보는 이제 두 가지 이제 테마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스트렝스도 올리지만 여기에 스피드도 올려야 돼. 그래서 근데 근육이 너무 커지고 스트렝스만 올려버리면 순발력이 떨어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서로 적절하게 비례해서 몸을 만들어 올라가야지 스윙하기 좋은 몸이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로 치면 이런 우사인 볼트라든지 뭐 이진바에바 같이 육상 선수들의 몸을 보면 아기자기하게 근육들이 쫙 발달했는데 막 근육 뚱땡이는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조금 더 순발력이 높은 우위에 있는 수준의 몸이 될수록 골프하기 굉장히 좋은 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골프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막 덤벨 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최근에 제 회원님 한 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상체를 엄청 많이 하고서 다음날 필드 갔는데 세상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채 집어던질 뻔했다고 막 이랬다는 분인데 잘 치던 게 너무 다 안 돼 버려서 너무 당황하셨는데 저한테 문자로 혹시 운동하면 안 맞나요? 그래서 혹시 웨이트 트레이닝 뭐 하다하게 하셨어요? 전날 막 상체 운동을 엄청 세게 했더니 아무리 힘을 빼려고 해도 힘이 안 빠져서 어드레스를 취하는데 이미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공이 하나도 안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날렵한 느낌의 몸을 만드셔야 좀 수월해져요, 스윙하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막 나 헬스장 다니려고 했는데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은 필라테스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여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필라테스를 추천은 하는데요,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필라테스 강사인 분들도 수업을 해보는데 되게 뻣뻣해요. 굉장히 유연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원래 다 요가 강사하던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몇 해 전에 한 30명씩 뭐 필라테스 강사분들 뭐 트레이닝을 그냥 여러 차례 해봤었거든요. 한 30명씩 모아놓고 막 처음에 제가 백스윙파 만드는 되게 스트레칭 하는 거 알려드리거든요, 중간에. 그거를 그 친구들한테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제가 거의 뭐 1000명 중에 뭐 거의 90도가 나온 경우가 없다, 이런 자기가 엄청 유연하다고 하더니 다들 집에 갈 때 나 안 유연하네? 이러고 집에 갔거든요, 그 요가 강사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골프에서는 그 흔히 우리가 아는 유연성이라는 게 요가나 필라테스 강사분들은 이렇게 좀 이런 부분만 이렇게 과신전해갖고 늘려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경추, 숄더, 뭐 흉추, 뭐 고관절, 대퇴, 무릎 여기 다 분리해갖고 따다다닥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래서 마디마디들이 분절이 다 나눠져서 이렇게 비틀었을 때 나오는 회전 반경과 스트레칭 레벨을 보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생각보다 어느 한 부분만 유연한 건 골프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 그리고 이제 필라테스 트레이닝하는 코치님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그 운동의 방식
자체가 이렇게 앞뒤 움직임이 주로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는 근데 이 상하체가 세퍼레이션 하는 거나 로테이션 커브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프 스윙을 할 때 우리가 백스윙 했다가 트랜지션 할 때는 상하체가 이렇게 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테스에 누워서 뭐 이렇게 막 발로 미는 거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행동들 대부분들은 이렇게 이 운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막 강화해서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 이 상태. 그러니까 스윙하려고 하면 몸이 이렇게 다 덩어리로 붙어서 이렇게 백스윙. 네, 그렇죠? 근데 원래 골프는 이제 이렇게 스윙해야 되는데 이게 다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했던 회원님들 레슨할 때 되게 힘들어요. 너무 뻣뻣해서 막 다리 잡고 막 상체 비틀어가지고 이러면 막 회원들 이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뻣뻣한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필라테스를 혹시라도 하고자 하면 한 6개월 정도 기간 정도 하고 또 다른 운동 한 6개월 하고, 그래서 운동은 골프에 있어서는 많은 운동들을 하면 도움이 돼요. 대신 기간은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짧게 4개월, 길게 6개월 정도, 요 정도 기간을 계속 요거 했다 해서 다양하게 해보시면 골프에 도움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스키도 뭐 대학에서 10년 넘게 수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운동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뭐 볼링 쳤어요? 그러면 제가 볼링할 때 배웠던 것들이나 제가 볼링하면서 했던 기술들이 있으면 그거하고 접목해서 이게 스윙에서 이런 기술로 응용해서 쓰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경험이 많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골프 스윙하기 좋은 체형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확히 하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골프의 스윙이 발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 스타일의 변화에 항상 이게 주축이었던 선수는 이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예요. 뭐 어쨌든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기를 또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뭐 꾸준히 시합을 나가고 여러 성적들을 내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의 이 프로필은 여기 있는 자료들 참고해 보시거나 혹은 이제 뭐 인터넷에 타이거 우즈 이렇게 치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의 프로필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도전 중인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죠. 닉 클라우스가 했던 메이저 우승들 내지는 샘 스니드의 그 최다승이나 단일 대회 최다승 이런 것들을 경신하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합을 뛰고 있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는 도전 중인 이런 기록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이름 중에 하나가 샘 스니드라고 하죠. 제가 스윙하는 롤모델이 샘 스니드라는 프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좀 부드럽게 스윙하는데도 불구하고 PGA 역사상 가장 볼 스트라이킹이 좋은 선수다라고 해서 유일무이한 프로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제 기억으로는 85세에 그 일부 투어를 나가서 78타를 쳤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 넘은 할아버지가 이 메이저 선수들과 붙어서 70대 스코어를 치는 건 굉장히 진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샘 스니드처럼 체구도 작고 언제 힘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오랫동안 비거리에 감소가 없이 공을 잘 치고 싶어서 제 롤모델로 삼은 프로 중에 한 명이에요. 타이거 우즈의 여러 경기 기록들도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좀 재밌는 것만 하나 설명드리면 과거에 타이거 우즈가 그 연속으로 우승하는 경기가 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속으로 계속 우승하던 차에 그때 연속으로 쭉 우승하는데 이 연승을 14연승까지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본인이 시합 나갈 때마다 우승한 거예요. 14번이나 연속으로. 이게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이걸 깬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의 양용은 프로가 이 기록을 깨졌죠. 그래서 14승 1패가 된 건데, 양용은 프로가 만약에 졌으면 이제 15연승이 됐었을 텐데 이걸 깬 사람이 양용은이었어요. 양용은 프로가 이렇게 골프팬 들고 딱 이러고 있을 때
타이거즈 뒤에서 막 이러고 걸어가는 사진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재밌는 사진으로 회자될 정도인데, 어쨌든 우리 한국 선수가 그 연승을 깬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진짜 유일무이한 기록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메이저 프로로서는 타이거 슬램이라고 불리는 대회가 있을 정도의 그런 경기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스윙할 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스타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 한 10여 년 정도 랭킹 1위 할 때 타이거 우즈를 가르친 스승의 이름이 부치아먼이에요. 그래서 부치아먼이 트레이닝 할 때 이제 전통적인 원플레인 스윙으로 해서 가르쳤는데, 이런 이제 원플레인 스윙이냐 투플레인 스윙이냐를 조금 좀 수월하게 제가 이해 좀 시켜드리면,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백스윙 탑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클럽의 샤프트가 이제 공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갔다 그대로 내려오니까 뭔가 일정하게 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갔다 그대로 내려오는 게 일정하게 칠 것 같다라는 전제로 이제 가르친 건데, 이 클럽헤드가 그리는 아크를 스윙 플레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플레인에서 회전한다 그래서 원플레인 스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치아먼이 트레이닝하는 게 이 원플레인 스윙인데, 이 스윙 스타일의 필수 요소라고 하면 일단 굉장히 힘이 좋아야 돼. 골격에 힘이 좋고, 그러니까 어쨌든 손의 힘도 좋아야 되고 손의 조정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아마추어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선수니까 이 정도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마추어분들한테는 저는 사실은 추천하지 않는 스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아하고 이뻐 보이기는 해요. 이렇게 크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하기는 할 텐데, 문제는 이게 골격에 힘이 없는 사람은 일정하게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보통의 코치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파이널 레슨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레슨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코치님들의 마지막 수업,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사실 전 연습 많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연습 안 하고 잘 칠 방법 없을까? 그렇게 고민해서 지금의 매뉴얼을 짠 건데, 어쨌든 이게 그대로 올렸다 내리면서 손을 잘 써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민하게 손이 같은 각도로 들어오게끔 하루 1000개씩 매일 치세요. 이런 개념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일반 특히나 초보자나 아마추어들 혹은 특히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마른 체형의 여성분들. 이 마른 체형 여성분들은 제가 수업할 때도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체형으로 꼽아요. 왜냐면 이 마른 체형의 분들 어드레스만 이렇게 치해도 여기가 붕 떠 있어요, 공간이. 그래갖고 팔이 막 이렇게 휘청거리고요. 탑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행사장 풍선 인형 팔 같아갖고, 저 팔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항상 제가 수업할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필드 나가면 점수가 막 좋다가 막 완전 나빠지다가 좋아지다가 해서 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른 체형이 레슨할 때도 가장 좀 어려운 체형으로 꼽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업라이트하게 원플레인으로 스윙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이 내가 체중을 한 30kg 좀 찌워야 되겠다 해서 찌워서 하면 조금 이제 여기 살이 생겨서 이렇게 좀 붙으니까 좀 편해질 수 있는데, 내가 30kg 찌울 거 아니면 좀 쉬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보이는 이 그 두 번째 코치가 행케인이었는데, 이 행케인이가 이제 2009년도 전후에 타이거 우즈를 한 2년 정도 가르쳤었는데, 타이거 우즈가 부치아먼을 통해 가지고 스윙을 트레이닝 하다가 어쨌든 타이거 우즈도 10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꾸준히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타이거 우즈도 나이가 드니까 팔이 맘대로 안 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공이 자꾸 이렇게 왼쪽으로 고꾸라지는 걸 훅이라고 하는데, 훅에 대한 구질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고치려고 해봐도 못 고치니까 둘이 이제 결별하고, 그 다음에 만난 코치가 행케인이었는데,
행케인이는 이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서 이렇게 풀어주다 보니까 올라간 플레인보다 조금 내려서 탑에서 그대로 내려온 게 이제 이 어깨 쪽을 향해서 내려와서 이제 숄더 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숄더 플레인 스윙에서 조금 내려서 이렇게 팔을 향해서 오는 암 플레인의 투플레인 형태의 스윙을 치게끔 했던 게 이제 행케인인데, 문제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훅으로 이렇게 밖으로 홀 밖으로 나가는 게 아웃 오브 바운드의 약자로 오비 난다고 하는데, 훅 나서 오비 나는 거 랭킹 1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가끔 꽉 이러고 채 집어다 드시고 드라이버로 막 이렇게 땅에다 패대기 치기도 하고, 네, 굉장히 막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케인이한테 할 때 그런 좀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션폴리의 스윙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수정한 자료를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보여드릴 건데, 거기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스윙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타이거 우즈의 그 부치아머니 가르쳤던 스윙인데, 탑에서 이렇게 공을 향하게 해서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 칠 때 어깨 내리면서 이렇게 깡충 이렇게 깡충깡충 뛰는 느낌의 스윙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부치아머니 가르치는 스타일이고요. 이 다음이 좀 전에 설명했던 행케이니의 스윙인데, 행케이니의 스윙은 이제 보시면 똑같이 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약간 내려요. 맞죠? 보이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서 이렇게 휘두르는데, 이게 워낙에 이제 손을 많이 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생긴 터라 이때 훅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스윙이나 앞에 보이는 스윙이나 다 보면 손을 몸에서 길게 밖으로 빼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의 연습장 가면 그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이게 우리 어드레스 취하면 이 라인 방향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낮고 길게 빼라고 하면서 레슨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골프 좀 배워봤다 하는 분들 보면 전부 다들 낮고 길게 뭐 이렇게 백스윙 하라고도 많이 배워요. 그래서 앞단에 보여드린 두 명의 코치가 가르쳤던 게 사실 그러한 낮고 길게 빼는 그 스윙의 패턴을 가르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전제는 이런 거죠. 낮고 길게 빼서 이쪽이 커지면 치고 난 이쪽도 커진다, 이런 거였던 건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이쪽도 크게 하면 이쪽이 크면 이게 스윙이 뭐가 돼요? 타원이 되죠, 이렇게. 골프가 타원 운동이죠, 이렇게. 그럼 빨리 휘둘릴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골프는 원 운동이에요. 원을 빨리빨리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타원을 만들면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운동의 특성에 좀 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좀 컴팩트하게 올려서 이렇게 빨리 휘둘러서 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특성에 맞게. 그래서 백스윙은 좀 간결하게 하고 때리고 난 후가 이렇게 커지는 게 좋은데, 이쪽도 크고 이쪽도 큰 스윙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어쨌든 타이거 우즈도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그 다음에 만났던 코치가 션폴리라고 하고요. 타이거 우즈가 배운 코치 중에 유일하게 션폴리는 프로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인데, 일반인한테 타이거 우즈가 배웠다니까 대단하죠. 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션폴리한테 배웠을 때 스윙을 보면 손이 이렇게 몸 안에 좀 붙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백스윙이 되게 작아졌어요, 아까 보신 것보다. 그래서 몸에 붙여가지고 스윙을 하는데, 피니시도 아까 두 개는 전부 다 돌려가지고 이렇게 위로 머리 위로 이렇게 돌렸는데, 저거는 그냥 짧게 올려갖고 한 이렇게 피니시하고 있죠. 근데 이 동작들 보고 이제 어르신들은 저 정확하게 치려고 컨트롤 스윙 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컨트롤 스윙이 아니라 이게 지금의 그냥 모던 스윙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스윙의 컨셉이 조금 이렇게 간결하고 컴팩트하면서 이 안에서 큰 파워를 내게끔 가르치는 게 지금의 스윙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션폴리가 가르쳤던 방식들로 이제 지금은 프로들이 많이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부치아먼하고 션폴리하고 이제 많이 비교하다가, 지금은 부치아먼이 가르치는 스타일도 이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채하면 본인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상이 많거나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바뀌어서 낮고 길게 테이크어웨이를 강조하거나 뭐 팔과 몸의 간격을 크게 빼는 것들을 좀 중시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부상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부채하면한테 배우다 어떻게 됐냐면 무릎에 십자인대 나가고 어티스트 다치고 뭐 굉장히 부상으로 시달렸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스타일로 인해서 타이거 우즈가 많이 다친 것 같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플랫하게 스윙한다고 해요. 아까 부채하면이 했던 방식대로 보면 이게 굉장히 위로 들어서 치는데 샴펄리가 한 걸로 보면 굉장히 옆으로 치는 느낌. 이렇게 휘두르니까 이게 약간 야구 스윙 같잖아요. 그래서 야구처럼 이게 휘두르는 걸 좀 플랫한 스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좀 플랫한 방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저도 같은 맹점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윙할 때 겨드랑이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중심만 잡아놓고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 항상 똑같이 스윙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이제 샴펄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몸에 붙여갖고 치는 것들을 강조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위로 들어서 가면 아까 얘기했죠. 마른 체형인들은 뭐 이렇게 팔이 휘청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른 체형들은 이렇게 플랫하게 겨드랑이 붙여서 치면 훨씬 더 좀 이렇게 공을 치기 편해진다는 개념인데 그건 뭐 일반 아마추어뿐만이 아니라 프로들도 같은 맥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스타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제가 샴펄리의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서 샴펄리의 스윙 스타일은 스택 앤 로테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이제 컨벤셔널 스윙이 보통 이제 부채하머니 가르쳤던 방식들인데 자세 부분이나 척추각이나 체중, 손의 궤도, 뭐 무릎, 뭐 아니면 입회 포지션, 팔로스로, 폴플라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저게 뭔 소리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후에 배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이 자료들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볼 수 있게 꼭 올려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회원님들이 선생님 스타일이 누구랑 제일 비슷해요? 그러면 리키 파울러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키 파울러가 되게 잘생겼죠? 네, 잘생겨서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리키 파울러가 그 2013년도까지는 담당 코치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13년도 후반에 이제 부상이 와갖고 잠깐 이제 이렇게 잠깐 재활을 하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쉬었다가 스윙 스타일을 플랫하게 하면서 약간 바꾸고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 나온 대회에서 갑자기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쳤냐 그때 돼서 이제 부채머리 나와서 사실 내가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만 해도 부채머리 코치였던 걸 아무도 몰랐는데 부채머리 리키 파울러한테 가르친 스윙을 보더니 사람들이 되게 놀랬죠. 옛날에 타이거 우즈 가르친 거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채머리도 한 13년도에 이제 리키 파울러가 부상이 오면서 본인의 스타일들을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이게 부상이 좀 많은 스타일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좀 플랫한 방식으로 바꿔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교수가는 스타일에 있어서는 제가 가르치는 스윙의 표준에 가깝고요. 그래서 플랫 스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리키 파울러도 그 플랫 스윙의 표준 같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본인도 이게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효율적인 스윙의 패턴으로서 플랫하게 스윙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백스윙 탑이 좀 많이 낮아요. 보통 프로들 보면 백스윙 탑을 이렇게 팔을 굉장히 높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편인데 거의 한 이 정도로 굉장히 붙여서 낮게 백스윙하는 컨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허리 부상 이후에 뭐 옛날에는 이렇게 2013년도까지 코브라 푸마골프 모델이었다 보니까 브로셔나 포스터 같은 데 보면 허리를 이렇게 역시자로 꺾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와 저거 허리 나가겠는데 이런 느낌의 샷을 하는 선수였는데 최근에 그런 이제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서서 이렇게 휘둘러지는 느낌으로 많이 서서 치죠. 약간. 그러니까 결국엔 척추를 이렇게 꺾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허리를 안 꺾고 수평하게 회전하는 방식들로 좀 변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모던 스윙으로 흔히 일컫는 피니쉬의 포즈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들이에요. 마무리 때 보면 과거에 여기 골프 쳐본 친구들 알겠지만 어깨 이렇게 내려가지고 허리 막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스윙 많이 배웠을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유연하고 멋있는 스윙이다라고 해서 많이 포장을 했었는데, 요즘에 선수들 보면 오른쪽 어깨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저기 보시면 하나같이 어깨가 약간 더 오른쪽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약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어깨가 내려간 것과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이가 스윙에서는 굉장히 크게 메커닉이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들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렇게 하는 게 다들 이쁘다, 유연해 보이고 멋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가르칠 때 그 회원들에 대해서도 항상 최대 목표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다치지 않게 하고 싶다. 이게 제 최대 목표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지금도 허리 디스크가 있다든지 해서 뭐 약간의 재활 트레이닝을 하거나 아프지 않은 패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부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자유로워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다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저런 스타일로는 조금 안 하는 편이에요. 지금의 스타일 때문이지 않을까? 그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연습은 좀 너무 무리해서 많이 하면 또 괜히 다치니까 연습량이 적더라도 내가 스타일만 정확히 머릿속에 있으면 그 인지된 구조로 편하게 연습이 적어도 잘 칠 수 있는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패턴으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도 24시간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해갖고 여러분들이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연세대학교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아니다. 나는 일주일 내내 매일 24시간 도서관에서 살았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에 공부 잘한 친구들은 본인의 그 공부에 대한 노하우나 방법이 좋았던 거지, 도서관에 막 학교 끝나자마자 막 매일 새벽같이 붙어서 공부한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골프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 하는 게, 사실은 골프에서는 PGA 선수들 하는 거를 그대로 답습해서 좋은 테크닉들을 따라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방식들을 취하는 게 그냥 제가 가르치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가장 효율적인 스윙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여러분들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사잖아요. 왜 그렇죠? 일반 가솔린 차나 디젤 차보다는 연비도 좋고 그래서 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윙도 좀 더 효율이 좋은 측면의 어떤 액션들이 있으면 좀 따라가고 그걸 답습해서 가는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체형이 한 1, 2년 정도로 약간씩 바뀌거든요. 예,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거기에 맞게 약간씩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패턴으로 점점 이렇게 교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여가 스포츠로 몸이 좋아지려고 운동하는 거지, 막 여기저기 허리 나가고 어깨 회전근 파열오고 갈비뼈는 수도 없이 금 같다 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치 갈비뼈가 다친 걸 골프 치면 당연히 갈비 몇 대는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레슨한 분들 중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갈비뼈가 다치지 않게 스윙하는 게 좋은 건데, 여기가 다치지 않게 하는 패턴들은 제가 왜 다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 꼭 다치지 않게끔 이 수업을 참여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